네, 오늘도 쿠팡의 장거리 콜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쿠팡에서 제가 장거리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좀 늦었어요. 제가 첫 콜을 받은 게 한 10시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늦게 나온 이유는 어제 제가 오늘 15시간씩 30 하루 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15시간씩 타기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저만의 뿌듯함이 생겼죠. 뭔가 이뤘다는, 뭐 별거 아니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했다라는 저만의 성취감이 있어서 어제 밤 12시에 쿠바킨을 한 마리 시켜서 맥주랑 소주를 사서 저를 위한 칭찬, 격려, 우울증 때문에 술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제 저의 그 뿌듯함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제 성취감이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자축이죠. 혼자만의 축제. 그래서 어제 그냥 술 먹으면서 대충 따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62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콜당 4,500원 정도 콜이 됐고, 평균적으로 하루 38콜 이렇게 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15시간을 채워서 일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못 채울 때는 그 다음날 정말 늦게까지 더 일을 해서 15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뭐 제 빵꾸 때우려고 해본 건데 어떤 빵꾸도 때웠고 제 성취감도 좀 커졌고, 그리고 금액도 벌었어요. 좋더라고요. 항상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더 생겼고, 돈은 벌었는데 몸이 피곤한 거는 사실이죠. 하루에 그 정도 계속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저도 그래도 좀 스러운 얘기지만 뭐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힘들어서 나는 눈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하고요. 여러 감정 때문에 눈물을 저 혼자 또 청성맞게 훌쩍이면서 술을 한 잔 했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나니까 아침에 8시에 못 나오겠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이미 8시는 넘었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저녁 안 먹고 풀로 뛸 생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랑 뭐 이런 거 좀 먹고, 오늘 하여튼 저렇게 늦게 나왔으니까 그게 늦게까지 일을 해야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욕심인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 한 보름 이 정도 일할 때는 막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이거 진짜 한 달 할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해서 뭐 한 일주일 전 정도는 이거 뭐 할만한데 이러다가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보름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로 바뀌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채울 수나 있을까 한 달을,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좀 지나니까 좀씩 괜찮아지고 결국에 한 달을 채웠는데, 한 달을 채우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탔지만 15시간 정도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5시간 일을 안 하면 솔직히 요즘에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지금 이 장거리 콜에 이런 수수료 단가에 평소처럼 뭐 10시간 일해 가지고는 가족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애들 학원비나 대출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해야 되긴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때 우울증이 또 있었고 계속 기분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뭔가 시도를 해야겠다, 다른 방법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 그러니까 무기력이 계속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돌아온 그 기회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되게 찌질한 생각이었었어요. 그 열흘 동안 죽다 살아 돌아온 그 얘기도 했지만 그걸 겪으면서 우울증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만의 찌질함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계속 열등감이면 열등감, 뭐 그런 걸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제 우울증이나 이런, 내가 자살하고 싶었다는 생각, 이런 것들 자체들을 다. 근데 그게 곪고 곪아서 결국에 터졌는데, 열흘을 그렇게 앓고 나면서 그 못 번 돈을 떼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뭐 10시간 일하면서 맨날 우울해 있고 그런 기분에 살면서 그거 감추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약은 안 먹고 약 먹는 게 무슨 흉도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다가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고 크게 앓고 나면서 다시 진료도 받고 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게 저한테는 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삶의 포인트를 다시 뭐 큰 체인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 술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경험이고 바꿀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죠. 뭐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술 취해서 막 기도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기도 소리와 제 울음소리에 아이 엄마가 깼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서 일어나서 제 술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아니 한동안 또 술도 안 마시더니 왜 술을 마시고 있냐고, 뭐 또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듯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한 달 타기 하기로 했었잖아, 15시간씩. 근데 그거를 성공했어 했더니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시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고했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혼자 축하해주고 있지, 그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술 한잔 따라주면서 저한테, 집에서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울증 심해질까봐, 근데 어제는 술을 한 잔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 가족 셋이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진짜 당신이 그렇게 15시간씩 탄다고 했을 때 무너지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짜증날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그냥 힘드니까 자기도 이해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어? 그랬더니 어휴 장난 아니었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짜증 안 내고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엄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가끔 짜증도 내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아유, 짜증 내놓고도. 하여튼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래도 힘들어도 매일 나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아침에 분명히 피곤한 것 같은데 나가는 거 되게 고마웠다고, 대단하다고 느꼈고, 또 어떨 때는 또 자기들 깰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나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 진짜 당신은 언젠간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저를 끝까지 안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 사람이 진심이든 농담이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 지금도 왜 이래, 그냥 뭐랄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맨날 뭐 들어왔을 때 수고했어, 뭐 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이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로서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더 잘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죠. 그래서 15시간이라 이제 20시간씩 일을 해야겠다, 이 여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고 내가 가족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한 20시간은 일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쓰는 돈은 더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어제 처음에는 혼자 자축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 엄마가 같이 해줘서 시간을 잘 보냈네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엄마도 오늘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자다 깨서 제가 잠들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맙고, 그래서 오늘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성공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15시간씩 31일을 타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몇 콜을 타서 했는지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성공한 거에 대한 성취감이 너무 크고 또 아이 엄마한테 인정받고 했다라는 그게 더 좋고요. 정말 그냥 그렇게 15시간씩 계속 쭉 타면 이 수수료에도 620만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쿠팡의 미션은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 보너스랑 해서 타면 그 정도 되는데, 물론 휘발유 떼고 오일을 갈고 뭐 다른 부속품 갈고 이런 거는 다 안 빼는 금액이죠. 근데 물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500만원 뭐 이제 이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좋잖아요, 버는 게. 하여튼 그런 뭐 금액적인 건 별로 물론 중요하죠, 금액도. 근데 진짜 이 성공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래 기분이 좋아요. 그게 더 기분이 좋고, 아무튼 15시간씩 꾸준히 계속 탈 거고요. 그런데 하나 바꿀 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면 이거 뭐 365일을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는 덜 벌게 되는 건데, 그 70만원, 그러니까 금액은 70만원인데 제가 건강 상태나 이런 걸로 따지면 다른 그 쉬는 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힐링이 된다고 치면 그 70만원 보다는 더 저한테 혜택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쳐야지. 그리고 70만원 정도 덜 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아끼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에 있는 불도 끄고 화장실에 있는 물 몇 번 덜 내리고 수도꼭지 좀 더 잠그고 하면 뭐 70만원 정도 더 덜 벌더라도 그거랑 하면 좀 쌤쌤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콩나물국을 또 끓여 놨더라고요, 집에서. 역시 남자는 가정에 인정받는 게 성실함으로 벌어다 주는 돈. 역시 평소보다 좀 돈을 좀 더 주니까 이게 달라지네요. 돈 때문에 주는 건지 아니면 인정을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였다 생각하고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속도 풀리고 좋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기로 한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주말에 쉬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주말에 쉬면서 아이들이랑 함께 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주말에 쉬기에는 수수료 금액이 저한테 너무 아깝죠. 주말에 수수료 금액이 좋다 보니까 주말에 쉬는 거는 좀 그렇고요. 따지고 보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따지면 그래봐야 한 5만원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어차피 좀 쉬려고 하면 평일날 쉬려고 해요. 그래서 평일날 쉴 때 뭐 어디를 놀러 간다 해도 싸고, 또 사람도 별로 없고, 평일날 가는 게 아이들이랑 어디 가더라도 더 좋은 것 같고, 펜션을 잡더라도 평일날은 또 많잖아요. 방도 좀 있고 금액도 주말보다 싸고, 그러니까 평일날 하는 게 낫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개근하는 게 정말 큰 상인데, 지금은 또 개근상 타는 게 그렇게 큰 상이 아니라네요. 요즘에는 뭐 현장 체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수업 일수에서 빼주고 한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만 쭉 나오면, 그것 또한 아이들 세계에서는 흉이래, 흉. 그냥 학교만 온다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평일날 이렇게 빼가지고 한 번씩 놀러 갔다 오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평일날 쉬려고요. 펜션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하루 갖고 좀 가기 좀 그렇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평일날 2박 정도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휴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더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도 좀 하고 내 삶의 잠깐의 쉼,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진짜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 넘어서 퇴근을 쉬는 회사가 있는데, 가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없고 몸 편하게 그냥 그 15시간만 앉아 있다가 오면 한 달에 600만원 넘게 월급을 준다 그러면 저도 진짜 그 회사에 가고 싶죠. 그런 회사 있으면 가고 싶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투자를 했는데 그 돈으로 와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돈을 주지 않아요, 자본가들은. 모든 자본가들이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가 그러면 약간 스크루지 같은 이 구두쇠 막 이런 나쁜,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600만 원을 넘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을 했는데 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솔직히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생긴 거고, 그렇게 일을 한 몸은 당연히 힘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일을 한 육체도 잠깐의 휴식은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에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몸도 제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맞는 거다. 뭐 이 말을 왜 이렇게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 뭐 기분이 좋은 건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수입,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지금 제가 15시간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좀 더 버는 것 같아요. 특별 수당도 있었고요, 따로 챙겨주는 서비스도 있었고, 제가 쓰는 법인카드도 따로 있었고요. 뭐 그런 거 따지면, 그 다음에 식비도 있었으니까 따로, 그렇게 따져고 보면 지금은 15시간 일하면서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밥 먹고 다시 일을 하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일이 전혀 그쪽보다 나은 게 없죠. 하물며 퇴직금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오롯이 그 수입이 전부지, 나중에 내가 이 일을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주는 것도 없고, 당연히 그때 일했던 것이 낫고 지금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거는 그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거고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똑같고 돈 버는 이유도 똑같았어요. 회사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 그 목적은 같죠. 가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건 똑같은 목적인데, 하나 다른 건 그쪽에서 돈을 뭐 좀 더 많이 주고 여긴 덜 벌더라도 그쪽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타의적인 거예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좋으면 잘했어, 그래, 그 정도인 거지, 나한테 크게 돌아오는 뭐 이런 성취감이 없었죠. 몸은 찌들어 있고, 내 삶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돈 받고 그냥 돈에 끌려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제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쉬고 싶을 땐 좀 쉬고,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 하고, 가정에 좀 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일보다는 여기다 더 힘을 좀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의지에 따라서 가정이 꾸려지고 삶이 진행이 되는데,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대행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묶여 있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죠, 사무실에. 플렉스나 뭐 플러스나 들어가면 지금보다 일을 키로수를 덜 타고 수입을 지금처럼 가져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제가 근로계약을 하는 순간 매이는 거잖아요. 일단 그 사무실 소속으로 묶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거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이런 지금 돈 때문에 다시 그 사무실에 묶여서 일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제 자신에게 그냥 지금처럼 일을 하자, 좀 더 열심히 하자, 모질라면 더 하자, 그래 너 할 수 이렇게 하면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재미있어요. 제가 꾸려 나가는 이 삶이. 그리고 나는 힘들지만 아침 되면 다시 또 일어나지는 힘이 생기잖아요. 일 끝내고 나 들어갈 땐 진짜 파김치처럼 처져가지고 힘도 없고, 이제 거의 누우면 바로 잠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침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벌어둔 돈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잘 가고 잘 크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불편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 생기는 거죠, 힘이 다시. 내가 오늘 저녁에 다시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더라도 좀 아침엔 나가자, 이런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였죠. 뭐 그런 걸 보면 또 재미도 있고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또 우리 원래 사무실에서도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굽신대고 했는데, 사무실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리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30 뭐 중반, 적게는 뭐 20 후반대에 있는 그분들도 만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아직은 좀 싫으네요. 제가 이렇게 죽을똥살똥 추우나 더우나 15시간씩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돈이 가진 힘이기도 하겠지만 돈의 그 컨트롤 파워, 돈이 있으면 이 세상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잖아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선택지를 할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힘을 빌려서 아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선택지를 누리고 싶어 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돈 버는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된 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똥살똥 돈을 버는데, 이렇게 벌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을똥살똥이 엄청난 노력인 거죠. 저와의 싸움도 해야죠. 자고 싶은데 참아야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아껴야지. 힘들어도 좀 더 견뎌야지. 그게 뭐 저만의 싸움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노력의 대가로 돌아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성취감이겠어요. 그게 제가 그렇다고 그 돈을 버는데 누구한테 사기치거나 누구 등을 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당하게 오토바이 타면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가끔. 뭐냐면 오토바이라는 게 타다 보면 빨리 가야 되고 하니까 약간 뭐 신호위반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차한테 약간의 불편을 주거나, 그리고 인도에 올라가야 될 일도 있고 할 때 보행자에게 주는 그런 피해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양아치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피해를, 민폐를 끼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 성취는 더 크죠. 성취감은 더 큰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같은 돈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뭐 아이들 못 보고 일만 매달려 있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노름하고 하는 사람이랑 그런 거 따지면 비슷하죠. 노름꾼들도 뭐 어디 가서 맨날 노름질이나 하고 하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 없고 똑같은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다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줄 때 저처럼 이렇게 갖다 주는 거 하고 맨날 노름이나 해서 그리고 남 사기쳐서 번 돈을 갖다 준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그리고 쓰는 사람,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유지하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디 가서 노름질하고 사기쳐서 너희들 가르쳤다 이거보다는 덜 창피할 것 같아. 창피한 게 뭐 아니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그러나 내 삶에 창피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기치고 노름친 사람한테 애들이 그걸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잘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칭찬을 해야겠어요. 진짜 한 달 그렇게 한 것도 칭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설사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아빠가 쿠팡 배달해가지고 자기들 키웠다라는 거를 알게 돼도 상처는 아닐 것 같아요. 노름해서, 그리고 누구한테 사기쳐서 뭐 도둑질을 해서 이렇게 번 사람이 아이들을 잘 키웠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겠죠. 나를 진짜 잘 키워주신 우리 아빠,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우신 분, 진짜 대단하신 분, 막 이렇게 믿고, 난 진짜 이 삶의 나의 인생의 바탕이다, 뭐 이렇게 되게 오빠를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알았을 때 진짜 저는 우리 아이가 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사기친 사람들의 아이들은 그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이야 일하는 걸 뭐 말 못하지만 떳떳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돈의 개념은 아는데 그 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뭐 이런 자기 물건을 아끼고 해야 되는 그런 거 부족하고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쉽고 그런 점은 있지만 나중에 정말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대단하고 고맙고 진짜 사랑스럽다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저를 해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이 엄마도 너희 아빠 진짜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다, 본받을 사람이다, 우리들이 사랑해 주고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제 힘이 생기고 좀 뭐 우울증을 앓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의 그 자존감, 저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자기 애를 팔아서 가족 애를 사왔다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점점. 솔직히 이 일이 여름엔 덥죠, 겨울에 춥죠, 배고프죠, 돈은 버는데 사람들이 이 직업 인정 안 해주죠. 15시간씩 일하면 진짜 신경 쓸 일 많죠.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파김치 되는 거는 뭐 물론이고 일단 엄청 힘들다고요. 힘들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재밌는 게 아니고 지금이 재미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는 이 재미가.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정말 최상급은 아니어도 해줄 때는 이왕 해줄 거면 그래도 중상위급은 해주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사주더라도 좋은 거 사줬고,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고 제 마음이 좋아지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볼 때 그러니까 학원이면 뭐면 저는 진짜로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애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벌어서 그게 다 쓰냐 하는데 전 그게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건담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피규어 건담을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은 그거 왜 사냐고 그러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 행복감인 거죠, 그걸 살 때의 행복감. 근데 지금은 그 건담은 싫어요. 누가 그냥, 저도 조립하기도 귀찮은지 싫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전 좋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야지 좋은 사람인데, 그걸 제 스스로 노력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해주니 아이들과 아이 엄마가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기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좋고, 지금 힘들고 죽겠지만 재미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배우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계속 해주고 싶고, 그 기분 좋은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서 중독 같았고, 이게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벌어서 그 돈으로도 우리 아이들이나 아이 엄마가 그렇게 지냈어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처럼 재미라는 걸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더 힘든데도, 지금 일 하면서 더 힘든데도 재미는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다 힘든데 이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느낌이 좋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월급 받는 걸로 해서 아이들하고 아이들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좀 받게 됐고, 대출을 받아서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늘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 대출을 받아서 다른데 헛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해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아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노력하고 하면서 계속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괜찮은 거죠. 제가 뭐 노름하거나 막 그런 거 해본 적 없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모질란 거 대출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거, 그게 뭐
누가 봤을 땐 한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대출 받아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집사람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우리 아이들은 뭘 잘하든 못하든 이놈 얘네들이 뭐 진짜 뭐 돈을 아끼든 안 아끼든 어떤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사랑스럽고 저한테 힘이 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 그 아이들한테 뭐든 못 해주겠어요. 다 해주고 싶지. 이 일을 하면서 재미를 찾아서 한다는 거, 내가 뭐 내 전공에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면 더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내 적성에 맞지 않고 하지 않았던 일이고 썩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긴 해도 하면서 재밌으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찾는 게 힘든 거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살면서 내 스스로 재미를 느낀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을 합니다. 항우울제. 항우울제를 먹는 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죠.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의 증상들을 보면 그래요. 뭐 잠도 안 오고 우울감은 맨날 있고 식욕도 없고 예민하고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감퇴하고 하여튼 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그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우울감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제 약을 먹는데 근데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우울증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랑 우울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제가 앓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없어요. 있어도 뭐 한두 개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내일 날 힘들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힘들지도 않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재미가 없으면 제가 생각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재미를 찾아서 사람들이 하는 게 마약인 것 같아요. 항우울제를 먹으면 그냥 막 쾌락이 느껴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물론 마약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우울증 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약을 한 애들 보면은 대부분 눈이 완전히 가가지고 미치거나 막 그렇잖아요. 막 되게 자극적인 행동을 해버리던가 막 자기 스스로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도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런 걸 찾겠냐고 마약을.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도요. 지금도 청소년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약을 하거나 가스 불고 이제 마약이라네. 본드 불고 가스 불고 뭐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거 하는 애들 보면 다 우리 그렇죠. 불량한 아이들, 막 공부 안 하고 막 학교에서 내놓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그 본드 불고 가스 부는 애들도 많아요. 물론 불량한 아이들이 많죠. 그런 거 하는 게 불량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 불량한 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불량한 아이들은 본드 안 불어요. 가스도 안 불고요. 그러니까 불량한 행동을 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돈도 뺏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애들은 그걸 하지 가스를 불거나 뭐 본드를 불어서 환각에 빠져서 막 미쳐서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불량하면서도 그 불량한 걸 하면서 재미도 먹고 그러니까 설 불량한 애. 불량한 것 같긴 한데 아주 그냥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가 진짜 재밌어서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만 하고 계속 공부만 해. 재밌어서. 근데 자기 자의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부모님이 시키거나 아빠가 시키거나 뭐 선생님 뭐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래서 공부를 하는 애들 공부는 잘 하는데 왜 열심히 하니까 시키니까 하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뭘 하든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재미를 느끼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망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 마약 사건 터졌었잖아요. 그 연예인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기가 없습니까?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예 활동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그 많은 종류의 마약을 했겠냐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도 더웠는데요. 이게 아직 여름도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정말 뜨겁겠어요. 올여름 비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뭐 배달하는 입장에서 힘들긴 해도 수수료가 조금 낮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 더운 거는 아이고 등짝이 지금 엄청 뜨거워요. 햇빛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뜨겁고 땀은 나고 시원한 물에 한번 씻고 나오고 싶네요. 콜도 지금 계속 들어와요. 뭐 도착지에 도착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한참 남아있는데 그냥 콜이 장거리 콜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막 들어오고 지금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스스로 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콜이 들어오니까 연결해서 이런 행복한 고민이어야 되는데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 그게 행복한 고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콜 없는 것보다 전 낫습니다. 좋아. 그냥 좋아요. 콜 없는 것보단. 이제 이런 상태라면 지금 하루 종일 콜은 연결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가다 멀리 가서 그렇지. 근데 결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가다 중간에 백을 시켰어요. 뭐 AI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연이었겠지만 하여튼 그래 백을 해서 왔는데 그래도 거리는 상당해요. 9대9.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다른 구로 거의 그런 배달이에요. 어떻습니까? 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뛰겠습니다. 썰대지 않고.